코스피가 인플레이션 우려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13일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9.55포인트 1.25% 떨어지면서 3,122.11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거래일보다 15.33포인트 1.59% 하락하면서 951.77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1조 4,383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68억 원 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조 4,337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홀로 1,361억 원어치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125억 원, 298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1.8% 떨어지면서 78,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한 때 78,400원 선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주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1.6%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LG화학도 1.5%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도 1.6% 약세, 카카오가 3%대 하락을 나타냈고요. 삼성 SDI가 4.9%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셀트리온 등은 각각 1%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은행 업종이 3.9% 강세, 보험은 3.3% 오름세, 음식료가 1.6%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철강, 금속이 4.3% 약세, 기계가 2.7% 내림세, 그밖에 의료정밀, 운수창고, 증권, 전기전자 섹터가 2% 안팎으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내에서는 펄어비스를 제외하고 모두 떨어졌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내림세, 셀트리온 제약이 1% 약세, 이 가운데 펄어비스가 1.5% 올랐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2%대로 떨어졌고요. 에코프로비엠이 5%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밖에 HLB, SK머티리얼즈도 1% 안팎으로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2% 내림세, 알테오젠이 3.9%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보다 4원 6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29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뉴욕 증시는 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좀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인식, 또 반발 매수세도 유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증시가 빠르게 안정세를 좀 찾았다라는 점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 지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된다라면 유동성 회수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일단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서둘러서 이런 것들을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이 시장에 있어서의 다소 적응 기간이 끝난 다음에 안도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좀 즐기자, 이렇게 투자자분들은 좀 보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종목과 업종에 따라서는 희비가 좀 엇갈리죠. 인플레이션 자극을 좀 받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된 주식들은 또 나름대로 상승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당장은 지금 현재 우려할 바는 아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경기 지표를 필두로 해서 일단은 여기에 집중되는 종목과 산업에 투자를 좀 하자,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의 마음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전일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고 또 이날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네.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10년물 국채금리는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수치일 수도 있겠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표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표까지 올랐다라는 것은 일단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들, 여기에 또 따라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결국 둘 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된다라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러죠. 미래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서둘러서 소비와 생산을 해낸다라는 것들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금리는, 미래 금리는 더욱더 변동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좀 내성이 생겼다. 현재 지금 1.7에서 1.66까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1.6과 1.7 사이를 최근에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1.7을 찍었을 때는 처음에 1.7을 찍었을 때는 증시가 한 차례 요동을 쳤었죠. 하지만 제가 이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은 어떤 서프라이즈한 거가 처음에 다가왔을 때는 좀 놀라는 그런 기미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장의 적응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성이 생긴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이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증시에 있어서 변동성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 경기가 좋다라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특히나 그렇죠. 최근에 테슬라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나흘 연속 떨어졌는데 예. 지금 뭐 테슬라 불매 운동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이제 결제 허용을 이제 중단키로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났나 봐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테슬라, 우리 성악개미 운동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지금 매수 1위가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 2위가 뭐 애플, 그러니까 어쨌든 테슬라와 애플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저희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도지코인을 필두로 해서 그 비트코인까지 어느 정도 뭐 소위 말해서 이게 뭐 시세 조정인지 무엇인지는 저희가 이제 명확히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나름대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테슬라가 자신들의 그 기업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고요. 또 그 테슬라 자동차 판매를 비트코인을 받으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 시에 한번 다시 세게 리바운드했었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반면에 앨런 머스크가 일정 부분 그 비트코인을 매각을 함으로써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할 텐데요. 지금 나머지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향방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매각한 게 아니겠느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맞아요. 좀 보이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테슬라가 2분기에 그 매각 이익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실적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테슬라를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첨단 기술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투자자분들이 조금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온라인에서 현재 지금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면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에 지금 처해 있다. 이것을 과연 앨런 머스크가 어떻게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지 않는 이상, 물론 자동차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심리적으로 일단 그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투자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달랠지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뉴욕 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또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신격호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이 대거 오르면서 강세장을 주도했는데요.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4거래일 연속 하락한 국내 증시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석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 간밤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반등해지며 상승 마감해 주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3,200선 재달성에 실패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겹치면서 이 증시의 불확실성 이슈로 인해 사흘 연속 하락 마감해 주었고요. 연준은 통화 긴축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인플레 우려 진화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6조 원 넘는 순매도세는 결국 금리 상승과 긴축을 우려해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가치주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8조 원이 넘는 순매수세로 증시의 하락을 방어해주고는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추세적 매수세로 돌이키는 데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에도 초점을 두고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시를 덮치면서 업종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석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장에선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금리 상승과 인플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당분간 원자재 가격의 상승 랠리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기후 변화 등 작황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고, 에그플레이션 현상으로 곡물 가격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곡물 가격의 상승은 일시적인 게 아닌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 중국이 미국산 곡물 수입 규모를 확대하면서 수급 불안은 한층 더 높아지며 국내 식음료 가격 인상으로 관련 기업들의 수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 인상은 곧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테고 남은 실적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곡물 특성상 아무래도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최근 기후 변화와 여름철을 앞두고 이 주요 생산국의 가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추가적인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곡물 가격의 상승은 비료나 사료 가격에도 자연스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축산과 양돈, 양계 등 전반적인 식량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유심 있게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하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물가 상승 우려가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그리고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우선 이번 주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일 국내 증시는 하락에도 초점을 두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최근 급등하는 종목들이 다시 하락하는 등 이 종목별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욕심은 조금 버리시고 적당한 수익 창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의 순매도세와 지수의 하락으로 보유 종목들이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오늘장에는 보유 종목들 다시 한번 이 목표가 손절가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를 위한 포트 구성보다는 현재 포트를 다시 재정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격호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5%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는 셈이고요. 예상 체결지수 3,139포인트로 기록됩니다. 코스닥 0.4%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95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또 반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삼성전자 0.5%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78,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오늘 0.4% 반등이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1만 8천 원입니다. LG화학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1.4% 반등이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6만 2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6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주게 되는 셈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도 3%대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89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 또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예상 체결가 26만 5천 원이고요. 자, 그밖에 현대차 카카오 역시도 상승 출발됩니다. 카카오가 0.9%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11만 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도 1% 강세가 예상됩니다. 삼성 SDI도 역시 1%대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1만 100원, 셀트리온 지하 강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자, 이 가운데 펄어비스 오늘 보합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8,1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 0.7% 오름세 예상됩니다. 자, 이 가운데 알테오젠이 2.5% 반등 예상되고 있고요. HLB가 3.8%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2,8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도 역시 소폭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제 국내 증시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자면 이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을 좀 부추기고 있는 양상인데 무엇보다도 오늘 입장에서도 외국인이 어떤 매매 패턴을 가져갈지가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연기금을 필두로 한 기관들은 한 발 좀 물러서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요. 어제 개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수량을 샀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힘입어서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현재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전혀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장이 시작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물량을 쏟아 부을지 아니면 매수에 나설지를 환율 단위라든지 아니면 이런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 투자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2020년만 하더라도 그때도 외국인들이 팔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가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물 부담들이 좀 생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를 8만 원대 이상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뚫고 올라갈 때마다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부 조금 매물을 조금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를 차치해서 내놓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고 가려고 하니까 개인의 힘만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에서 공매도가 7,300억이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공매도가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도와 공매도가 맞물리면서 지수가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개인의 수급만으로 기대기는 조금 이제는 힘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 지금 8만 원 선이 좀 이탈이 됐고 그렇죠. 어제 이제 올해 들어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78,400원 장중에. 네. 자, 그런데 개인들은 사고 또 외국인은 판단 말이죠. 네. 이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줘야 시장이 올라갈 텐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바로 그 부분에서 혼란을 좀 겪고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 왜 8만 전자가 이렇게 어이없이 깨져버리느냐. 도대체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란 말이 맞느냐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게 항상 주가의 본질적인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삼성전자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니까 우리가 1분기 때 9조 대 중반의 모습들 나왔고 이제 10조 대 2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고 3분기 때는 13조까지 이익이 계속해서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증권가의 전원이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공포가 있다 보면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나비의 바람 펄렁거림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회수한다. 이건 자체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그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곳이 미국이 아니라 신흥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경계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를 긴 호흡으로 본다면 우리가 항상 삼성전자가 2만 원대부터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항상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를 하라는 게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건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동평균선이 깨졌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 분석으로 본다라면 여전히 펀드멘털은 살아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보는 입장에 따라서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업종 간의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초에 특히 성장주, 네. 기술주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률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철강, 해운, 조선 이런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주식이라는 게 흐름들이 바뀌죠. 우리가 성장주라고 했었던 부분들 지금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미국도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이런 성장주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힘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중간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을 봐서 성적을 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성장주도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토리에 따른 성장 효과가 기업들의 이익으로 나타나느냐를 본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그런 이익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하죠. 오히려 성적이 안 나오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빠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공부한 것에 대한 효과이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동안 공부를 못했을 것이라고 봤던 철강, 화학, 조선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순환매를 돌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결국 성장주들의 성장세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면 이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라는 게 무조건 묻어둔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매 분기마다 이런 성장세들을 체크해가면서 실적들을 체크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점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자재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뭐 굴이라든지 또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가격, 콩, 옥수수 뭐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원자재 또 국내 증시에서도 뭐 산업재, 소비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일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 네. 어떤 뭐 원자재에 대한 어떤 부분들, 뭐 농축산물 뭐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자원 이런 거에 다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일면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에 기업들에 투자할 때는 이런 것들을 원재료로 사용해서 생산품을 만들어낼 때 이 높아진 원재료 가격을 생산물 가격에 전이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주가 움직임이 좋다라는 거죠. 농산물을 예를 든다라면 완성업체 농산물과 완성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못 올라가는 게 우리가 이제 소비자 가격의 저항이 있죠. 하지만 그 밑에 단에 있는 비료라든지 아니면 뭐 사료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려야인이라는 회사를 보는 것도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지금 철강 같은 경우도 철강 가격을 다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만큼 판매 가격을 올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무조건 원재료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좀 부담으로 산업재에 대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판매 가격에 전이할 수 있다라면 그 또한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히나 이제 백신 위탁 생산 그렇죠. 기대감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도 강세가 예상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백신 뭐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거듭되는 부인에도 진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기는 좀 쉽지 네. 않다라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이 두 회사가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대감은 나름대로 가져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5월 14일 금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양상이었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많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기준금리가 인상 시기 예상보다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글쎄요,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이런 인플레 상황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심리가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반등을 했었죠. 자,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8% 올라갑니다. 3,150선까지도 단숨에 회복이 되네요. 나흘 만에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9% 올라갑니다. 960선까지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전 포인트는 이러한 또 상승폭,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여부가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7% 올라갑니다. 어제 삼성전자 장중 저점 수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오늘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9,2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1%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4% 상승 중이네요. 23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네이버도 0.3%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이 0.4% 오름세로 85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호가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굉장히 좋았죠. 지금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2% 올라갑니다. 89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2.7% 강세네요. 1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흐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다만 셀트리온 그룹주 흐름은 오히려 주가가 약습니다. 셀트리온은 약보합권으로 26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도 역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건설주, 조선주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건설주 내에서는 지금 현대건설이 2%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이고 외국계 창고에서도 지금 매수 주문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요. DL도 1.6% 상승, 대우건설도 1.6% 올라갑니다. 그리고 GS건설도 1% 가까이 올라가면서 43,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호개발, 남광토건까지도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흐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1.6% 올라갑니다. 15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0.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사흘 만에 반등이고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도 일제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주름도 굉장히 좋아요. 오늘 HMM이 3% 올라갑니다. 어제 6% 떨어졌었고 오늘 다시 한번 또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6,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2.8% 올라갑니다. 3,555원이고요. 펜오션도 0.9% 상승 중이네요. 7,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계 섹터도 좋고요. 기계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도 1% 안팎의 강세고 현대 엘리베이터, STX 엔진, XTX 중공업까지도 각각 3%에서 2%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전기전자도 사실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LG 이노텍도 2% 오름세입니다. 19만 3천원이고 LG 디스플레이도 1.3%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2,150원. 그리고 LG전자도 0.3%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1% 상승으로 16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섹터, 종목 위주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어제 시장 대비 견조하게 올랐던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주는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1% 안팎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보험주 내에서도 한화생명, 동양생명이 각각 2%에서 1%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올랐던 섹터는 오늘 쉬어가고 반면에 증권주는 또 올라갑니다. 하나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1% 상승 중이고 삼성증권, 유한타증권도 역시 1% 이상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앞서 뭐 셀트리온 그룹주는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펄어비스가 어제 올랐었죠.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1% 약세입니다. 57,500원이고 그 밖에 카카오게임즈가 1.9%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8,8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 반등입니다. 165,400원, 165,600원까지 올라가네요. 그 밖에 지금 HLB가 0.6% 올라가고요. 알테오제는 보합이네요. 7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도 역시 각각 0.9% 올라가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도 0.8%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볼게요.
오늘 여전히 외국인은 또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 규모가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개장한 지 5분이 지난 상황에서 외국인 이미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1,062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도 1,102억 원 지금 순매도를 기록 중이고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2,15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기관이 가장 많이 물량을 내놓고 있는 섹터는 전기전자고요. 뭐 그밖에 금융 섹터에서도 기관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 사고 있는 섹터는 운수 장비입니다. 오늘 뭐 자동차, 조선주가 흐름이 좋고요. 개인 투자자는 전기전자, 의약품, 화학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전기전자, 의약품, 화학에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92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0억 원 넘는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달러원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떨어지네요. 1원 70전 떨어진 달러당 1,127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수장님,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순환매 양상이요. 뭔가 박스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오히려 추세가 오늘 만약에 반등하지 못하면 단기 하락 추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3,200선, 980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3,200선과 980선에 대한 어떤 저항대에 대한 매물이 만만치 않게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뚫어줘야 될 때 좀 강하게 뚫어줘야 그 매물들을 소화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 시점에 와서 부딪히게 된다라면 매물이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증시가 반등세를 나타낼 때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또 개인들이 지금 오늘도 벌써 1,0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매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다행히 지금 현재 2,000억 가량 외국인들이 개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00억씩 매도를 하는데 이 2,000억이 과연 매물이 되느냐 아니면 기존에 쌓였던 매물을 소화해내면서 올라가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오후까지 오늘 또 금요일이고요. 이번 주를 마감하는 입장에 있어서 증시가 미국 증시만큼 탄력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서로 미국 증시만큼 반등세를 나타내지 못한다라면 나름대로 조금 다음 주에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주 전략 좀 여쭤볼게요. 뭐 HMM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어제 빠지고 나니까 다시 한번 좀 대기했던 그렇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해운주, 뭐 조선주 다 좋습니다. 업황이 이제 슈퍼사이클에 도래했기 때문에 해운조선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러한 업황에 대한 어떤 뭐 공급 부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이클이상 계속 상승세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고점에서 조금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제 매도를 안 하셨다라면 나름대로 좀 들고 가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족한 배를 어디서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뭐 컨테이너 같은 경우 각 항구마다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당장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테마주처럼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기보다는 나름대로 횡보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적절히 이익을 취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철강주가 좀 쉬어가네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 동부제철 일제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철강석 가격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그렇죠. 중국 쪽에서 뭐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좀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철광석을 들여오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판매 가격은 고정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철강석 가격이 글로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판매 가격에 전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워낙 빠졌었던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왜 그 하필이면 또 오늘 또 뭐 이런 철강 쪽이 빠지느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파란불일 때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수가 다시 3,200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오히려 조정기 때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3,200선이 저항대야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반등시마다 물량을 좀 줄여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파란불에 있는 것을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빨간불에 있는 것을 오히려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과 업황에 맞춰서 잘 전략을 이제 구사하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유통주 흐름도 좋아요. 지금 롯데쇼핑이 1.3% 올라갑니다. 11만 7천 원이고 신세계도 2% 상승 중이고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인데 유통주도 순환매 차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좀 후자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오늘 뭐 여행주도 다 좋은데요. 새벽에 나왔던 소식이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 네.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그렇죠. 이제 예. 안 해도 된다. 예. 이렇게 나오면서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됐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미국 같은 경우 40%가 넘는 인구가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대략 한 8%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뭐 백신 접종을 하게 된다라면 해외여행을 갔다 오셨을 때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고 확진자를 만났을 때도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죠. 일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억눌렸던 소비라든지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전통적인 소비주라고 하는 백화점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여행, 항공 이런 쪽들이 다 지금 오늘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한 것은 아니고 훨씬 전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트렌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의 종목들은 꼭 보유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자동차 부품주 흐름이 좋네요. 보니까 만도가 3.2% 올라갑니다. 66,600원이고 성화이텍이 지금 6% 올라가요. 6,060원.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 업체인 예. 현대차도 뭐 한 1.7%, 기아차도 그렇죠. 한 2.5% 정도 올라가면서 완성차나 지금 현재 부품 다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동안 좀 충분히 쉬어졌었죠. 우리가 오늘 삼성전자가 1.4% 올라가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같이 그동안에 우리가 철강화학주선 올라갈 때 소외를 받았었던 대표적인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 도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8만 원이 깨지면 산다.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일부 계셨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현대기아차도 이번에 지금까지 충분히 쉬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현재 부품 업체 같은 경우는 결국 새로운 모멘텀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주 좀 여쭤볼게요. 오늘 뭐 LG화학이 0.5% 올라가고 SK이노베이션이 더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3% 상승 중이네요. 26만 7천 원이고 삼성 SDI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또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전자의 의견인데요. 너무 많이 올랐다. 예,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물론 뭐 계속해서 여기서 무너질 것은 아니고요. 예.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올해를 관통할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데요. 단지 이제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 다양한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이 2차 전지를 만들어내겠다,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당장은 물론 뭐 쉽지가 않죠. 하지만 2025년서부터 30년까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오버행 이슈 때문에 그동안 좀 답답한 흐름들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이익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가가 현 주가대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경쟁의 격화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2차 전지를 장기 투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는 많이 빠진 주식이 오늘 올라오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그다음에 IT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진 주식이 올라온다라고 본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하신다면 나름대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관련주는 어떤가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오늘 또 각각 1%, 뭐 0.4%, 0.9% 또 올라가네요. 예. 예, 그동안 또 조정을 받은 측면도 있고요, 많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특히 이제 네이버보다 카카오일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자회사 이슈들 있죠. 지금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IPO에 대한 이슈들도 있는데 왜 주가가 못 오르느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지금 카카오를 따라잡기 위해서 다양한 그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가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앞서 제가 그 성장주를 좀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 우리가 지금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 중에 하나가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성장주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성장성은 다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지 새로운 지금 뭐 카카오에 대해서 IPO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투자자들이 별로 없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새로운 인식하에 들어올 만한 투자자가 없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플랫폼주들의 가장 큰 난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또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요. 제가 네. 좀 종목을 하나씩 보면은 KCT가 지금 22%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한네트가 16% 급등 중입니다. 그밖에 한국전자금융도 7,820원 11.7% 올라가고 로지시스도 11% 그리고 KCS, 프리엠스 이게 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데 그렇습니다. 키오스크 이게 예. 뭔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 가상자산이 좀 쉬어가니까 이 디지털 화폐 쪽이 올라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좀 그런 맥락으로 좀 예. 쳐다봤는데 오늘 키오스크라든지 뭐 금융 자동화 쪽 이런 쪽들의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는 거 디지털 화폐와 가상자산은 다르죠. 예.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가상화폐가 좀 조정을 받다 보니 이런 디지털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화폐 쪽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 이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기존 화폐 기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중앙은행에서 하는. 그렇습니다. 예. 기존 화폐를 디지털화해서 편하게 쓴다라는 개념이지 중앙은행이 말씀하신 부분과 비트코인처럼 서로 경쟁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의 관심이 지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테마로서는 가장 강합니다. KCT를 비롯해서 한네트, 한국전자금융이 오늘 강한 테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좀 다음 주를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오늘 보면은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는 있긴 한데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그렇죠.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우리가 추세를 확인할 때는 지금은 단기 추세를 본다라면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예.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추세선을 이제 확인할 때는 우리가 이 차트가 종합주가지수 차트고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걸 빼고 그림만 놓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본다라면 조금 추세가 약간 하향 조정 받는다라는 거죠. 추세가 살아나는 선은 어디죠? 3,200선과 980선입니다. 거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과감하게 베팅을 하실 때는 우리가 추세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됐을 때에 베팅을 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 지금 너무 조금 소중한 현금을 빠르게 소진하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현금을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좀 향후 장세에 대비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어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화재, 호텔신라, SK텔레콤, 신세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오늘 유통흐름 좋고요. 호텔신라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상승 중이죠. 그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코웨이, LG유플러스도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 중이고 코웨이도 올라가고요. 또 반면에 금융섹터는 오늘 좀 쉬어갑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웨이, 기아, CJ제일제당입니다. 오늘 CJ제일제당이 좀 내림세네요. 사실 어제 장에서는 음식료 섹터 흐름이 좋았고요.
그밖에 대한항공, 현대위아, 휠다홀딩스, DB하이텍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대한항공도 올라가고요. 현대위아도 상승 중입니다. 이 가운데 DB하이텍도 오늘 오름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지금 0.7% 오름세로 3,144포인트고요. 코스닥 1% 올라가네요. 961포인트입니다. 5월 14일 금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